네, 안녕하십니까. 남녀체스의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절대적 무효고 선의 제3자도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있다고 해도 그 정도는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에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첫 번째, 윤리 질서에 반한 행위인데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자, 첩계약이 뜨면 옆에 무효입니다. 첩계약 자체는 무효. 이 첩 아내의 동의가 있다 해도 무효입니다. 다만 첩 관계를 그만두는 조건으로 상처받은 아내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는 계약, 그리고 첩의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툭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행위,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맺은 혼이야,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기억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이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은 불법 원의 급여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무효면은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은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거니까 돌려주면 끝나요. 그게 무효의 원칙인데, 자, 여기서 103조로 위반을 했을 때는 그게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남편이 그 다른 여자를 이제 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얼굴로도 꼬실 수 있겠지만, 내가 너랑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파트를 하나 줄게, 가져. 그러면 첩 입장에서는 땡큐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첩한테 우리 계약이, 첩 계약이 무효래. 그러니까 내가 줬던 아파트를 다시 돌려줘. 그랬을 때 첩이 부동산 이 아파트를 돌려줘야 하냐, 안 돌려줘도 됩니다. 그게 바로 불법 급여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고 아파트를 넘겼어요. 그럼 재질이 조금 나쁘죠. 근데 이제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그 아파트를 다시 주고 뺏고를 하게 되면 이 첩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법의 심판에서도 맞지 않으니까 이 아파트를 첩한테 뺏기는, 그런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는 바람 피면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인데, 밀수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 경매에서 단합, 범죄 포기의 대가로 금전을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니을번을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증언을 해야 돼요. 증언을 해야 할 사람이면 증언을 안 하면 처벌도 받습니다. 근데 증언을 하러 가면 하루 일당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당에 식사 비용, 그래서 통상적으로 용인에 서는 수준의 대가를 주는 것은 가능한데, 뭐 승수씨 무슨 상당액을 주거나 네가 증언을 해주며 드라마 속에서 뭐 10억을 주겠다, 이런 것들은 반사의 질서에 위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용인에 쓰는 수준을 주는 거, 그거는 가능한데 상당액, 그리고 뭐 10억, 5억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거, 절대 이혼하지 말자, 우리 절대 뭐 헤어지지 말자, 그 근무 기간에 혼인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위반입니다. 또 생존 기초를 처분하는 게, 뭐 장래에 내가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양도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거는 툭 치고 넘기시면 돼요. 자,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선은 다 도박 자금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A랑 B랑 뭔가 약정을 했다, 무효예요.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A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좀 많이 잃었어요. 근데 현금 박치기죠, 도박은. 그래서 이제 현금이 있는 B에게 돈을 꿉니다. 근데 이제 B가 A를 뭐를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A가, 야, 내가 돈을 빌릴게. 그 대신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을 네가 처분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둘이서 뭐 약정을 한 거죠. 근데 이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A가 돈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제 B는 A에다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A가 자기도 넘겼던 그 아파트를 아무것도 모르는 C에게 처분을 하겠죠. 그랬을 때 C가 이걸 소유권을 취득하냐. 자, 보시면 C는 위 사정 모르는 제3자라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A랑 B랑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 사람들은 무효. 그리고 C는 소유권을 취득해.
자, 동기불법은 간단합니다. 이 동기가 이제 상상력을 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런 동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때리고 싶다 이런 동기, 그리고 내가 어떤 여자분을 꼬시고 동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저놈 오늘 때린다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 그럴 때 그 동기가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무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중매매는 시험에 주로 출제를 하니까 알아두면 될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A랑 계약을 했어요. 그 후에 제가 이제 B랑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이중매매 되냐? 안 됩니다. 계약 자체만으로는 이중매매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A랑 계약했지만 B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제가 A한테 계약금 2배를 주고 계약을 깰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성립이 하려면은 A가 계약을 깰 수 없게 저한테 중도금을 준 상태에서 제가 소유권을 B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A한테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겠죠. 이때가 바로 이중매매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그 B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냐? 취득합니다. 취득한 B가 다른 C한테 넘겼어요. 그 사람도 소유권 취득하냐? 취득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B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가 A랑 계약한 사실을 알면서 그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은 B 소유권 뺏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B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떠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적극 가담이 떴다 그럼 절대적 무효, 알고만 있었다 그거 절대적 무효 아닙니다. 적극 가담 뜨면 뒤도 보지 말고 이건 절대적 무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법에서는 악이든 선이든 소유권을 취득을 하면 그 취득을 한 사람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제 선의 3자한테 소유권을 넘겼을 때 그 선의 제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절대적 무효에서는 보호가 안 돼요. 자, 보시면 어떤 거냐면 A가 악이든 선이든 소유권을 취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C한테 건물을 넘겼을 때 C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B가 그 적극가담을 한 거예요. 적극가담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C, 제 선의 3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적극가담 뜨면 B도 또 B한테 건물을 샀던 선의 제 3자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툭툭 끊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효이니까 이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겠죠. 그러면 A가 B한테 야, 니 거 등기 이제 무효니까 말소해 이렇게 직접은 안 돼요. 어차피 A랑 B랑 사이 안 좋습니다. 둘이서 뭐 커피 마시고 담배 피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 A가 저를 대위해서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대위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A가 B한테 직접 등기의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대위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니일보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은 채권자 취소권은 결국엔 돈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긍정적인 목적은 A는 등기를 넘겨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전에 한하는 것이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 떴다. 뒤에 어떤 말을 써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이중매매에서는. 자, 이중매매 확대는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알면서 적극가다, 또 이제 명의시타에 적극가다, 어쨌든 적극가다 뜨면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퉁치고 넘기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26회 기출문제인데 참고로 이 사회적 타당성 기출문제가 사이드 지문이든 실제 시험 지문이든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6회 기출 보면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A랑 B랑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근데 A한테 제가 지금 중도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B한테 소유권을 넘겨준 케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을 볼게요.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 이중매매 됐을 때
A한테는 중도금을 제가 받은 상태잖아요. 그쵸? 하지만 제가 중도금을 받았지만 이걸 B한테 넘기면 B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B가 적극가담이 없다면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볼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 각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금 아까 제가 A랑 B랑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중도금까지 넣은 상태잖아요. 넣은 상태인데 결국 이 소유권을 누가 가져갔어요? B가 가져갔죠. 그러면 그 물건 다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최고 없이도 저랑 계약을 깰 수는 있다. A가 이런 내용이니까 제끼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배이밍이 떴습니다. 적극가담 떴죠. 자, 그러면 이제 물건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대위에서는 가능하다. 직접은 안 된다. 그렇게만 암기를 하라고 했죠. 그러면 뒤에 보시면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A랑 B랑 약간 이제 또 혼동될 수는 있어요. 혼동될 수 있어가지고 잠깐만 얘네가 누구였지? 잠깐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줄여들 수 있게끔 배임에게 적극가담했다. 이건 절대적 무효지. 그러면 이제 말소를 해야 하는데 아까는 대의는 대상이니까 매도인을 대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A가 B에게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내용이 기니까 대위 가능, 직접 말소 안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 했죠. 그러면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 볼게요. 각각 병 계약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엑스토즈를 취득한 정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볼게요. 제가 소유권을 악이든 선이든 어떤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취득을 했어요. 취득한 상태에서 제가 이걸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3자한테 소유권을 넘긴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선이 제3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담이 떠서 절대적 무효라면은 우선은 B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B한테 넘겨받았던 제 선의 3자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처음에 그 민법 103조를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 제 3자라 하더라도 보호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호받을 수는 없다. 자, 5번 볼게요. 만약 병의 대리인 홍길동이가 병을 대리하여 엑스토즈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다며 그런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금 4번이랑 5번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4번이랑 5번을 한번 쭉 읽어보면 차이점이 있죠. 이게 적극가담이 떠서 절대적 무효면은 선의 제3자라고 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어떤 말을 해도 뒤에 지금 적극가담 떴어요. 적극가담 뜨면 누구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5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에 가면은 헷갈리고 있으니까 키워드를 빨리빨리 잡아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이해도 해야지만 암기도 필요합니다. 원칙 소유권을 취득한다. 적극가담 떴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걸 샀던 사람 제 선의 3자로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대위 신청 말소 가능하다. 직접 말소 안 된다. 이렇게 키워드만 잡고 있으면은 시험장 가면 5개 지문 중에 적어도 2~3개는 날릴 수 있습니다. 자, 26개 기출문제인데요. 법률이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 답은 3번이었는데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무허가 음식점 전부 다 유효합니다. 니를 볼게요.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딱 봐도 이거는 유효할 수가 없겠죠. 변호사가 민사 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민사는 가능한데 형사는 안 됩니다. 니를 볼게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을 모아서 허위 진술 딱 봐도 안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흘러가는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으면 그래서 무허가 그리고 전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첩계약이나 도박이나 이중매매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103조에 해당하는 대충 지문들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걸 달달이 외우시면 돼요. 공무원의 직문에 뭐 청탁하는 거 당연히 안 되고 허위 진술 안 되겠고, 그쵸? 그리고 딱 봐도 공무원이나 이 형사 이런 것들에 연결돼서 허위 진술이나 뭔가를 뭐 성공보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변호사가 아닌 자가 뭔가 진행하면 또 안 되겠죠. 7번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제 이자를 받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이자 한도가 있는데 1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300%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자까지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제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효가 되면은 원래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면은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반사회적인 무효로 이제 되면은 이제 다시 찾아올 수가 없어요. 불법 원유 급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첩계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첩한테 부동산을 줬어요. 그냥 무효니까 다시 찾아와 있는데 이건 반사회적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엔 첩한테 줬던 부동산을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자가 300%예요. 그럼 원래 이자가 법정으로는 10만 원을 줘야 치면은 제가 이제 이자를 80만 원씩 줬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무효라는 걸 알게 되면 원래 그 사채업자가 받아야 할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우리 그 중개 수수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에 중개 수수료 있죠. 예를 들어서 법정 수수료가 30만 원인데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30만 원까지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인정해주고 20만 원은 우리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해 첩계약은 무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3조에 해당하지 않은 내용도 이렇게 쭉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강제집행을 면한 거, 양도소득세, 뭐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이런 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첩계약일 때 첩의 그 자식 양육비를 지급한 약정 이런 거 전부 다 유효하다. 그래서 103조에 해당하는 거,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외우시고 이중매 외우시고 도박 외우고 그러면 끝. 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방을 찾거나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영상을 올려드릴게요.